예, 2022년 1월 12일, 음력으로는 12월 10일이 됩니다. 오늘은 강의 내용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4대 강대국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이 한국인의 국가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세계의 그런 역사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또 희생이 되었던 그런 과거 전력도 있어서 오늘은 정치 산책 43의 우리 앞으로 우리 한국의 외교 관계는 어떤 마음으로 정신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가,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의 마음 자세, 여기와 더불어서 또 제가 또 강의하고 있는 태고사의 재발견, 또 133강 그 강의와 더불어서 우리 이 태고사의 우리 한국인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이 문제를 또 같이 한번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한국무미 학술원에서 우리의 역사관과 우리의 태고사, 고대사, 상고사, 고대사, 그 다음에 현대사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를 우리가 설명을 함으로 해서 오늘은 세 개의 테마를 한목에 설명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정치산책 43강이죠. 정치산책 43강. 그 다음에 태고사 새발견 133강. 그 다음에 한국문명학술원 52강. 한국사의 발전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 세 내용을 한목에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외교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태고사의 세계 최고의 국제도시는 어디냐는 것이죠. 태고사의 세계 최고의 국제 무역도시는 바로 연해주, 간도, 아무르강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7만 년 전에 우리의 한국사는 74,141년이죠. 74,141년은 원종동 선생의 삼성기 하편에 나와 있는 63,182년에다가 율곤 이중주 선생의 상원갑자 8,937년 를 대가 2020년을 더하면 959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더하게 되면 74,14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 간도, 아무르강은 바로 이 지역이 북방에 있는 서택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서택 지역은 빙하기 시절과 고대사의 상고사에 있어서 이동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순록을 타고 이동이 가능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다 대륙 7만 년에서 이동을 거쳐서 대략 6만 년 전에 연해주에 도착해서 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해주 간도 아무르강이 우리 한국인이 그 순다 대륙을 거쳐서 처음으로 우리가 도착한 장소가 바로 연해주라는 것이죠. 연해주 간도 아무르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상고사의 최고의 이제 국제 도시는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 지금 현재 한반도의 서남이라는 것은 경상남도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가야문화권과 그 다음에 섬진강과 그 다음에 여수, 순천, 고흥을 이어지는 지역과 그 다음에 여수, 목포, 그 다음에 나주로 이어지는 영산강 일대를 포함해서 신안 앞바다, 흑산도까지를 포함해서 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일본의 그 큐슈 지방, 그리고 제주도겠죠. 제주도. 예, 제주도.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상고사 시대의 최고의 국제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고사의 최고 국제 도시가 이 지역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그 빙하로 인해서 해수면이 안정이 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해수면이 안정이 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7, 8천 년 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고사는 바로 7, 8천 년 전에 해수면이 안정이 된 시대 때 꼽히었던 문화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사의 최고의 국제 도시인 요하 홍사 문명보다도 그 이전에 바로 일본의 큐슈 지방, 지금 현재 일본의 큐슈 지방이죠. 지방과 제주도, 그 다음에 남해와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서남해를 잇는 그 지역이 세계 최고의 국제 도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근원의 부분은 바로 이 지역에서 문화를 꼽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문화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이 제주도에 대한 연구가 고찰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북방문화권에 있는 그 천손 문화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남방문화권의 난생스라도 함께 이제 공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우리 한국사를 복원해 나가는 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철기가 구리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청동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구리에 주석이 섞인 청동기를 비롯해서 철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기를 도래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이제 우리가 고대사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고대사의 최고의 국제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하 문명이죠. 요하 문명은 이후에 이제 홍사 문명으로 대표되기도 하는데요. 이 요하 문명과 홍사 문명은 같은 문화권인데요. 이것이 바로 고조선 문화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뭐냐면은 태고사의 새발견과 한국 문명 학술론을 함께 강의하는 자료로서 제가 오늘 같이 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아마 지금 현재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듣게 되면 매우 뭐냐면은 어리둥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리둥절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의 시각을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은 어제의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고요. 엄마 아버지를 낳아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것이죠. 고로 우리가 천년
만년, 2만년, 3만년, 4만년, 5만년, 6만년, 7만년 전에도 우리를 낳아준 우리의 조상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역사를 74,141년으로 규정해서 역사를 우리가 고찰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뭐냐면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저 역시 황금문명학술원을 통해서 바로 태고사의 셀박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연구는 되었지만 이것을 체계화하고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그 남방 문화권을 배제되었던 역사에서 황금문학술원 연구진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새롭게 뭐냐면 정리하고 정돈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순다 대륙에서 이동하여 연해주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순다 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약 7만 년 전이고요. 우리가 연해주 간도 아무르강에 이르렀을 때는 이때는 뭐냐면은 적어도 6만 년이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사의 최고의 우리의 조상은 발원지인 여진족의 근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연해주는 바로 간도 지방 이 지역은 바로 우리 고대사의 우리의 조상인 여진족, 만주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유전자로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주족과 소위 말하는 여진족, 말갈 이런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사람들은 우리 환국인의 같은 조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만주족이라 하고 한반도의 서남부와 한반도의 서남부라는 것은 지금 이제 목포, 나주, 영산과 신안 앞바다를 포함해서 흑산도를 이루는데요. 큐슈 지방은 지금 이제 일본 그 4개 섬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지방이죠. 지금 현재 그 부산에서는 대마도를 거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구마모토 현이 있고요. 이 구마모토 현에 바로 가야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그 고대사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신스킨이라고 말하는 조몽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몽인들이 뭐냐면은 바로 신스키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들이 뭐냐면은 그 비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서남부의 큐슈 지방과 최고의 우리 조상이 발원지인 조명이라 말하는 신스키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원주민이나 우리가 제주도나 그 다음에 큐슈 지방이나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남부에 걸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신스키인으로서 뭐냐면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신스키 시대에 걸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춘천 중도에 있는 신스키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사의 최고 국제도시는 요화 홍사 문명인데 이를 우리는 동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이 국제도시인 요화 홍사 문명에서는 이때 이미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서 이미 백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뭐냐면은 그 이동을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고대사 태고사일 때는 술록을 타고 다녔고요. 그 이후에는 말을 사육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는 말을 타고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따라서 우리는 유라시를 따라 이동한 유목민이 후손이 북방문화권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선진적인 뭐냐면 농법을 이용해 가지고 농업이 정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하 문명, 홍사 문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발원지는
원래 이 유라시를 따라서 이 백인들이 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 동호인들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 처음에는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 호수에서 이 빙하기를 이겨낸 사람들인데요. 이때 이미 백인의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고, 이들이 이곳을 떠난 이유는 24,000년 전에 17,000년 전에 약 한 8,000년 정도를 거기서 머물렀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특히 24,000년 전에 17,000년 전에 7,000년 8,000년 전에 가장 빙하기 중에서도 혹독한 빙하기를 맞이함으로써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세형 그 화살촉이 만들어지면서 사냥이 이용해서 또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갔다는 그런 또 설명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그 가서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최대의 극심한 빙하기를 맞이해서 이곳을 떠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태고사의 쇠박이라든지 우리가 일본의 이준재 선생님 말하는 그 상원갑자 8,937년 그 다음에 원중돈 선생의 삼성기 합히는 노래 63,182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문해서 왜 한국문학술원에서 74,141년 1959년 이렇게 2022년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지를 우리가 뭐냐면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북방문화권인 고대사의 문화권만을 우리가 복원해서 줄기차게 설명을 해왔습니다만은 우리의 한국사의 남방문화권은 복원하지 못했던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유전자 중에서 어머니의 유전자는 설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을 설명하면서 어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내포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문화권인 을과 북방문화권이 뭐냐면은 혼을 같이 공부함으로 인해서 남방문화권과 북방문화권을 같이 공부하면서 남방 어머니의 유전자를 우리가 복원하고 북방 남성 아버지의 유전자를 같이 복원해서 이 조화로움을 뭐냐면 우리가 같이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사의 남방문화권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제주도의 돌하르방이라든지 할망이 문화가 있죠. 예, 그래서 제주도의 무신궁이라 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 대한 무신궁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열심히 뭐냐면 우리가 연구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에 대한 자료들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북방문화권의 삼신당인 환인환웅 당군을 국주로 모시면서도 남방문화권의 하르방과 할망에 대해서는 국주를 안 하는데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다대륙 순다환일의 남방문화권의 정통문화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뿌리 역사를 을과 혼을 바로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말은 더불어서 가양문화권은 물론이고 전남 영산강 문화권과 제주도 큐슈 지방을 함께 공부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이 문화를 복원하면서만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예, 이 말은 바로 우리의 민주화의 문화, 우리의 민주화는 바로 고래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발하고 있는 뿌리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해양 기지들로 가지고 있는 그 진지성과 그 다음에 농경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성실성을 바탕을 하고 있는 신의 인화, 예, 믿음과 신의를 가지고 인내하게 되면 모든 것이 화목해진다는 우리의 남방문화권을 만들어냈고요. 우리가 북방문화권은 경천애인이라 그러죠. 자, 이 말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북방문화권의 요하 홍사문명에서부터 출발하여 전제 군주 봉건국가를 이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북방문화권은
청동기 철기를 이어지면서 왕이 뭐냐면은 권력 행사하는 전제 군주 왕권 국가라는 것이죠. 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 우리가 조선이 망하는 그때까지가 우리가 전제 군주 왕권 국가였죠. 이시조선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재정 분리 사회가 되었죠. 과거에 재정 일치 사회에서 재정 분리가 되었는데 전제 군주인 왕과 황제가 대부와 사대부와 스님이 문자 권력을 가지고 지배자와 피지배의 계급 사회가 된 것이다. 군사 계급인 왕과 문자 권력을 갖는 대부와 사대부와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배자가 되고 그 밑에 피지배 계층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국가 운영 봉건된 봉건 국가 시대를 우리가 계급 사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 계급이 분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공화정으로서 민주화 사회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국가공화정에서는 남방문화권의 남방문화권의 가야문화권은 물론이고 남방문화권의 가야문화권은 물론이고 전남 영산강 문화권과 제주도 큐슈 지방을 함께 공부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이 문화를 복원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국의 뭐냐면 민주화는 바로 이 남방문화권을 복원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고 민주화의 완성으로 갈 수 있는 길목과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월이 또 지나서 현대사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지난 이제 조선 왕조가 망하고 난 다음에 지난 일제시대를 거쳐서 지금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100년 동안에 군부 쿠데타 권위주의 정치 권력은 바로 북방문화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정치 연장이라는 것이죠. 문화권의 지배 이데올로기 정치 연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독재를 하고 권위주의 그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북방문화권을 대신하는 시스템이고 형태라는 것이죠. 자,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인데요. 이 민주화 과정은 가야 문화권과 더불어서 뭐냐면 남방문화권, 한반도의 서남부 문화권과 뭐냐면은 제주도 큐슈 지방의 남방문화권인 그 다음에 난생설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 바로 민주화의 시작이고 그 동학농민혁명이 나중에 갑신정변, 이거는 갑신정변은 그 지도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변혁이고요. 이를 통해서 뭐냐면 갑오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반상이 없어지고 그 과부의 제가가 가능하고 한 우리가 근대 민주화의 틀을 만들어뒀다. 그리고 난 이후에 1960년대 해방 이후에 4.19 그 의거에 의해서 우리가 민주화가 한껏 뭐냐면은 발전하였고 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서 분마항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5.18이 뭐냐면 일어났던 근거가 되고요. 이후에 박근혜 탄핵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이 민주화의 과정이 되는데 지금 또다시 뭐냐면은 우리는 마지막 검찰 쿠데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뭐냐면 다시 우리가 정치산책의 글을 제가 한 번째로 올렸던 바로 윤석열이 뭐냐면 검찰 쿠데타와 그동안에 뭐냐면은 충청도에 있는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조나무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삼부토건 회장인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검찰을 앞세워서 윤석열이를 내세워서 아바타로 해서 권력 행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현재 20대 우리가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뭐냐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전에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윤석열을 앞세운 검찰 쿠데타는 조남욱이가 기획하고 김건희는 이를 대리하고 윤석열이가 아바타가 된 셈이라는 것이죠. 윤석열이 아바타가 된 셈이다. 윤석열은 이제부터 권력의 차례상 고통이 올 것입니다. 조국 선생과 정경심 교수가 느끼는 몇 배의 고통을 앞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밑에서 침묵하는 한국의 검찰청의 흑역사에 필요한 검사로서 너희들은 또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이제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지금 20대 뭐냐면 대통령 후보들의 뭐냐면은 선거가 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은 그러면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외교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산책 42번째로서 뭐냐면은 우리 국민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외교적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적어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과거의 우리의 역사를 뭐냐면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외교적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 100년 동안의 기득권 세력을 먼저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100년 동안의 기득권 세력들은 우리 역사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 권력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침표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의 국민의 힘은 적대적 모성 관계로서 도저히 뭐냐면은 이해하고 용서해서는 아니 되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뭐냐면은 국민을 속이고 그들이 이익만을 편취하는 아주 뭐냐면은 더러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몰락시킬 것입니다. 몰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념 대립과 한국의 분단을 통해서 호화호식한 기득권의 쓰레기들이라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에 붙어 살아온 기회주의자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웃나라 중국의 무역 흑자가 아니면은 우리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중국은 우리의 고조선에서 갈라져 나간 한국인의 6대 권리 환희의 후손들이고요. 지금도 중국인들은 자기의 조상을 뭐냐면은 황제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제헌원이 누굽니까? 바로 동이족이죠. 여기서 황제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6대 구원리 환인의 후손들인데요. 여기서 황제가 나왔다. 이들이 현재 진주 소시들이다. 예, 이들이 현재 진주 소시들에서 이 진주 소시들에서 여기서 태오복희 시의 풍시이고 황제헌원의 희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제신농시 염제신농시의 강씨와 그 다음에 우리 그 금천 김씨, 예, 기시에서 김씨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도래인으로서 가야, 신라, 백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후연의 모용시 시의 사람들이다. 예, 이것이 황금의 학전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큐슈의 야마모토현은 가야 사람들이 개척했고, 지금의 일본의 간사이 지방과 가와치 지역, 즉 우리가 말하는 교토 오사카 지역인데요. 이때 백제인이면서 부여에 건너간 24대 동성왕의 아버지인 곤지, 예, 461년에 일본에 건너갔는데요. 약 15년 동안에 일본을 개척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이때 일본은 크게 발전하게 됐고, 이때 우리는 야마토 정권이라 한다, 이 시기를. 자,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야마토 정권은 일본에서 4세기 전반에 수립된 정권으로서 야마토, 현재 일본의 나라현 일대와 그 주변들의 호족들이 연합하여 세웠다는 것이죠. 이 야마토 정권은 일본 열도에서 기원 전후에 정치 체계가 출현하였는데, 3세기경에는 30여 개 소국이 중국의 위와 교류하였고, 그 중에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고 있던 야마타이국이 가장 강성하였다. 히미코 여왕은 239년에 위에 조공하고 친위 외왕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외국 내의 다른 정치 세력들보다 우월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에 4세기 전반에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었는데, 야마토 정권은 일본 영토의 대부분을 지배한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어디서 흘려 들어갔느냐 하면 바로 그 후연이라는 것은, 후연은 바로 나중에 북연이 되는데, 이 북연은 뭐냐면은 모용씨가 세웠던 의 나라들이다. 그래서 이 선비족인 이 모용씨들이 지금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일본에까지 와서 지배자가 되었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은 645년에 다이카 개선이 일어날 때까지 일본을 지배하였다. 예,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은 우리가 7세기에 이제 일본 서기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 시기에 670년이죠. 다이카 개선이 일어날 때까지 일본을 지배하였다는 것이죠. 야마토 일대에서 형성된 야마토 정권은 기타 큐슈를 포함하여 점차 지배권을 확장시키고 5세기 무렵에는 일본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기부터 세습체계를 확립하여 국호를 야마토로 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야마토 정권은 바로 북위의 모용씨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들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도레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 시기에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웠는데, 이들을 우리가 도레인이라 한다. 도레인들은 한자, 유교, 불교 등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외는 부여고요. 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동역할 때 예인 것입니다. 이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외는 우리말로 부여족이고 예족이라는 것이죠. 당시 고구려에 항복한 후연의 모용씨, 후연의 마지막은 모용희인데요. 이후에 풍발의 반란으로서 북연, 후연이 세워지는데요. 이후 후연은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다. 나저거 북위에 탁밭이 공격을 받아서 후연의 모용씨는 어렵게 됐는데, 이후 고구려에 항복하여 반란하다가 이들이 남하여 예라 부르는 부여시로서 선비족 후손이 곤지다는 것이죠. 이들이 부여를 기반으로 하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이고,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한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가 깊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백제 공격으로 어려울 때 백제의 세력이 일본에 개척한 도움을 청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 그래서 고구려가 왜 뭐냐면은 그 백제를 공격했는가? 백제는
왜 한성을 버리고 그 웅진인 공주의 그 도읍을 옮겼는가? 아마 이 이유 때문에 고구려가 이 후연의 뭐냐면 모용실을 토벌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제가 요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선비족들이 건국한 후연의 마지막 황제였던 모용희는 폭군이었다. 선비 조카환 한족 출신의 신하 풍발이 고구려인 모용운을 설득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모용희는 폐위되었고 수도 용성을 공격하다가 붙잡혀 체행되었다. 모용운은 선비족의 북조에서 황제를 칭으로서여 천황에 정의하고 성을 본래의 성인 고시로 고치고 국호인 연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족인 풍발이 고구려의 출신인 고시인 모용운을 뭐냐면 설득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고시가 뭐냐면 모용운이라는 모시성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 고시로 바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모용시의 연나르를 후연, 고운의 연나르를 북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고운의 제위까지를 후연으로 보기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후연과 북연은 같은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후연 시기의 연나라는 고구려와 오랫동안 대치하거나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고 침략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운이 즉위하자 고구려 광개토왕은 408년에 사신을 보내 종조예를 베풀었으며 고운 역시 이에 화답하여 북연과 고구려는 화친하였다. 사실상 후연은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다. 고운은 친한 척근인 이방과 도인에게 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방과 도인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상 더 큰 권력을 주지 않는 고운을 원망하여 그들이 직접 군주가 되려고 409년에 고운을 공격해 암살했다는 것이죠. 풍발은 고운이 암살된 뒤 일어난 혼란을 평정하려고 했고 이방과 도인을 주살했으며 스스로 고운의 뒤를 이어 천황, 북조의 황제 호칭으로 즉위하였다는 것이죠. 풍발이 즉위하고도 강대했던 고구려의 입김이 속국인 북연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풍발은 정치에 힘써 국리를 안정시키는 한편 고구려와의 계속 화친하고 중국인들에게 야욕을 가지고 중국인들을 정복하며 등장한 선비족 탁발시 부귀와 대립하였다는 것이죠. 부귀와의 대립은 풍발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서로 대등양상이었지만 풍발이 죽자 부귀가 점차 우세해지게 되었는데 풍발의 황태자의 풍발의 동생인 풍홍이 천황, 북조의 황제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되어 북연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결국 풍융이 승리하여 태자를 죽이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연의 내전은 조정을 혼란과 동력케 하여 국가 위기로 이어졌는데 한편으로는 북위의 침입을 쉽게 만들어준 결과를 놓았다. 이 북위는 바로 뭐냐면은 아까 탁발시가 중심이 된 나라고요. 북위는 뭐냐면 모용시가 중심이 된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전 이후에 북위는 북위의 압박을 받아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풍흥은 435년에 종주국인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만약의 사태가 벌어지면 고구려로 망명하기를 요청하였다. 결국 풍흥이 예측한 대로 436년에 북위가 침공하여 백랑성에 함락되고 수도인 용성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풍흥은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망명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장수왕은 2만의 병력을 보내 북위군보다 먼저 용성에 도착한 풍흥과 수많은 후연 귀족들과 백성들을 끌고 갔다는 것이죠. 고구려의 도움으로 가까스레 목숨을 부지한 풍흥은 요동성에 머물다가 장수왕의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분노한 장수왕은 풍흥의 처제와 자식을 인질로 삼고 풍흥은 고구려와의 외곽지역인 북풍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그러자 풍흥은 남조의 유성에 망명 요청을 했고 이에 응한 송나라가 사신 왕백구를 고구려로 보내 풍흥을 망명시킬 것을 요청하자 장수왕은 풍흥을 위험임으로 간주하여 438년에 중국인 풍흥의 처와 몸만 남기고 풍흥을 사형시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구려가 뭐냐면은
이들의 잔존 세력인 모용씨가 남하해서 그 지배자가 된 것이 백제 고구려 가야에 있어서의 그 당시의 지배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비족이다. 그래서 이 선비족은 바로 뭐냐면은 북방을 대변한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로 이 북연의 뭐냐면 모용씨의 후손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일본의 뭐냐면은 지배자가 되었다. 제주도는 물론이고 유구열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엔카가 우리 노래보다도 약 한 1분 30초 정도 길죠. 우리 트로트보다도 좀 긴데 이것은 아마 아까 모용씨의 잔존 세력인 부여시인 예족인 북연의 후손들 그 후예들이 충청도 부여에서 건너가 일본의 정통 엔카가 되었는데 백제인 충청도의 문화가 반영되어서 충청도가 좀 느리지 않습니까? 문화 자체가 말이 느리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도 엔카도 뭐냐면은 한 1분 정도 그 늘어진 정통 노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일본은 같은 나라다. 여기서 종주국은 조선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뭐냐면은 중국과 일본과 또 다르게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고요. 저 태평양 건너에는 그 미국이 있죠.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한국사에 있어서 태고사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의 가장 중심은 바로 우리가 뭐냐면은 종주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의 종주국이라는 것이죠. 비록 땅은 작지만 우리 조선은 뭐냐면 고조선의 중심 역할을 했고, 우리 뭐냐면은 한국인의 뭐냐면은 중심은 바로 외교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뭐냐면은 우리는 종주국이다. 이 말을 우리가 놓치. 모든 외교는 이 종주국인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에서 나온다. 자존감에서 나온다. 자신감에서 나온다. 자부심에서 나온다. 이런 데서 뭐냐면 우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선의 외교력은 여기서 나온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사대했던 우리 선조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말과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대주의에 빠졌던 우리가 나라가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의 한국사를 몰랐기 때문에 대국이라 칭하고 사대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대를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종주국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사대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나라에는 사대하는 꼴이 되었고,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의 땅은 소국이지만 한국인의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 있는 태도가 우리의 외교의 출발이고 태교사의 새발견이고 한국 문명 학술을 뭐냐면은 세워나가는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